안녕하세요. 자, 설명회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는 희소학원에서 전공음악을 가르치는 박서형이라고 합니다. 제가 가르치는 과목은 시창청음 2차 실기에 있죠. 시창청음과 1차 교과에 있는 그 서양음악 파트 중에서 화성 대위 파트를 가르치게 됐어요. 앞서서 서정티 선생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과목을 전부 다 가르치지 않는 이유는 선생님들과 이유가 똑같습니다. 제가 제일 잘할 수 있는 분야, 그 전문 분야가 화성학과 그리고 시창청음이기 때문이에요. 그럼 그 전문 분야를 제가 왜 제일 잘하냐 하면 생각해봤어요. 때는 한 31년 전으로 거슬려 올라갑니다. 지금부터 나이 계산을 하시게 되시죠? 네, 잠시 접으셔도 되고요. 일단 나이는 맞습니다. 네. 제가 31년 전에 작곡 공부를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 예원을 다니고 서울예고 다니고 계속 그 작곡으로 저는 작곡과 작곡 전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학부 그리고 서울대 대학원까지 공부를 한 후에 지금은 음악교육으로 바꿔서 잠시 방향을 바꿔서 석사 졸업하고 박사 과정이 있지만 사실은 지금도 현재 작곡가 아이들의 입시 지도를 하고 있고 대학 입시 지도 계속 작곡은 놓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제일 오랫동안 한 30년 이상 한 저의 전공 분야가 시창청음과 화성하기 때문입니다. 서양 음악을 가르치려면 할 수 있죠.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조금 공부를 해야 돼요. 그리고 음악 교육은 제가 지금 전공하는 과목이지만 사실은 어렸을 때부터 한 과목이 아니고 학생이잖아요. 그래서 아직도 저도 배워야 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제가 전문적인 분야라고 생각하는 이 두 과목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슬기로운 시창청음 그리고 슬기로운 화성학과 악곡 분석이라는 화성학 이외의 악곡 분석이라고 조금 더 강의 제목을 늘려서 붙여놨어요. 그 이유는 시험에 막상 저희가 문제를 풀어야 되는 건 악곡에서 분석을 통해서 화성을 찾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화성을 그냥 이론적으로 머릿속에 다 넣고 화성학의 문제를 사성부 진행을 잘 풀더라도 그 화성학을 악곡에 대입시키지 못하면 시험을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악곡을 분석하는데 또 시간을 되게 많이 할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슬기로운 화성학과 악곡 분석이라는 제목을 붙이게 됐죠. 한 30년 동안 공부를 하고 제가 되게 대학에 들어가면서부터 뭐 개인적인 이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지만 되게 어린 나이부터 입시 지도를 많이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오랜 시간이 걸렸고 진짜 다양한 학생들을 만났어요. 정말. 그래서 뭐 그런 류의 학생들 안 만나본 유형이 있을까라는 정도? 굉장히 힘들기도 했지만 어린 나이에 일을 많이 해야 해서 그렇지만 그게 저에게 굉장히 큰 자산이 됐습니다. 그래서 어떤 학생을 만나도 어떤 걸 모른다고 하는 학생을 만나도 이상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가끔 질문을 하실 때 되게 부끄러워하시기도 하는데 저는 다 괜찮아요. 그래서 이해도 많이 가고요. 이제는 어렸을 때는 이걸 왜 진짜 모르나? 이러기도 했었는데 지금은 다 그럴 수 있다는 게 그리고 왜 그러는지까지 오랜 시간이 지나고 정말 다양한 학생들을 가르쳐 보니까 그 노하우를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 자리에 와서 제가 조금 나이가 들어서 여러분 임용고시 준비한 선생님들을 만나게 됐는데 그래서 되게 쉬웠던 것 같아요. 가르치는 게.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선생님들을 만나서 가르치는 게 너무너무 재밌더라고요. 저는. 그 재밌는 것 중에 하나는 시창청음과 화성학은 솔직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되게 많이 포기하시는 과목이죠. 시창청음을 안 보는 지역을 내가 볼 수 있을까? 막 골라보지만 거의 없고 화성학 그냥 포기하고 시험 볼까봐 하시는데 화성학은 포기하시면 그냥 직설적으로 말씀드리면 임용고사에 붙을 수가 없어요. 점수 배점이 너무 높거든요. 그런데 진짜 포기하고 싶은 약간 수포자 같은 그런 과목이죠. 저는 어쩌다 보니 그런 두 과목을 가르치게 됐는데 처음에 그래서 정말 발버둥 치면서 너무 힘들어 하시고 너무 놓고 싶어 하는데 그래도 그래 내가 마지막 동아줄을 잡는 기분으로 선생님이 해보자고 했으니까 한번 해볼게 이런 분들이 진짜 많이 오세요. 그런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선생님들의 변화된 모습 결국에는 해내시는 모습을 보는 게 저는 너무나 큰 기쁨이고 그래서 저도 처음에 이 강의를 시작해서 너무 힘들었었거든요.
되게 제가 했던 개인 레슨하고는 많이 달랐고 준비해야 될 게 너무 많았고 그런데 이제는 되게 재밌어요. 그런 선생님들과 1대1로 같이 얘기도 많이 하고 모르는 부분을 제가 알려드려서 알게 돼서 시험 보게 되셨을 때 어쩔 때는 화성학 같은 경우는 그 어려운 단계를 좀 지나고 나면은 나중에 실전반쯤에 가셔서 문제 풀 때 제가 여쭤봐요. 그래서 선생님들 풀만하세요? 그랬더니 아니 왜 이런 문제를 시험에 냈을까요? 하는 이런 문제라는 건 너무 쉽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선생님 제가 옆 친구를 가르쳐 줬어요. 막 하면서 자랑도 하시더라고요. 그런 걸 보는 게 굉장히 저의 큰 보람이고 기쁨이고 네, 굉장히 즐겁습니다. 그래서 다시 펼쳐질 여러분과 시작되는 이 시작의 시간이 되게 많이 기대가 돼요. 자, 그러면 제가 시창청음과 화성학을 하나하나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시창청음 일단 시창청음은 제가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제일 처음 실기와 이론 다 합쳐서 제일 처음 시작하셔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 시간이 촉박해지면 절대 할 수가 없고 그때 가서 정말 제가 이런 얘기를 여기까지 목에 차는데 지금 와서 뭘 어쩌라고 라는 말이 진짜 나와요.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1월부터 하셔야 되는 게 시창청음입니다. 그리고 9월쯤 되면 이제 모의고사반이 시작되면 그때는 실기 준비할 마음의 여유가 없어서 저도 9월에 강의를 끝내요. 그래서 여러분은 1, 2, 3, 4, 5, 6, 7, 8까지만 시창청음을 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진짜 하나도 너무 음이 안 들리시는 분은 청음을 포기하고 2차 실기를 안 보는 지역을 선택하고 아예 포기를 하셔야 될까요? 그게 얼마나 위험한지 올해 보셨죠? 올해 학생을 안 뽑는 지역이 나왔어요. 음악 임용에서. 근데 청음을 안 보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나는 그 지역을 준비했는데 그 지역에 학생을 안 뽑아. 그러면 그때 가서 10월에 가서 결국 청음 시험을 보는 지역을 넣으셔야 돼요. 자, 그런데 현실적으로 제가 정말 현실적인 그 계산 수치에 의해서 말씀드릴게요. 1차 시험에서 다닥다닥 0.1, 0.03으로 떨어지는 선생님들도 봤어요. 그런데 그렇게 다닥다닥 붙어 있는데 2차 실기의 청음은 한 8점 정도예요. 평균 점수차가. 마디당 1점이라는 거죠. 근데 거기서 다 포기하면 8점을 마이너스 돼요. 0점 몇이랑 비교도 안 돼요. 그쵸? 그러면 대충 준비하면 반도 못 맞을 수 있어요. 그럼 한 4, 5점 챙기나? 그렇게 되면 사실은 생각해봤더니 점수차가 이게 포기를 하면 너무 많이 벌어지는 거고 준비를 잘해서 잘하면 너무 유리한 거예요. 그거를 2차 시험이기 때문에 1차를 준비하면서 생각을 못하는데 하셔야 돼요. 하시라고 제가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맨 처음 시작하셔야 되는 거고 일단 진짜 못하시는 분들은 정말 안 들리시는 분들은 1월부터 8월까지 계속 하셔야 돼요. 계속 이 커리큘럼을 따라오셔야 되고 제가 그런 분들을 위해서 첫 해에 진짜 힘들었던 게 그 시창청음 강의가 어떤 논리적인 강의를 만든 분이 아무도 안 계세요. 그런데 제가 그 체계적인 강의를 만들기 위해서 정말 1년 동안 평균 수면 시간 거짓말 안 하고 2-3시간을 투자해서 커리큘럼을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그 만든 커리큘럼으로 같이 가셔야 합니다. 자, 그러면 저는 절대음감이에요. 되게 잘 들어요. 하지만 제가 보는 시험 지역이 어려워서 걱정은 돼요라고 하시는 분들은 나중에 열리는 8, 9월 달에 실전반에라도 오셔야 돼요. 왜냐하면 제가 가장 안타까운 분들 중에 선생님들이 중에 어떤 분들이 계시냐면 절대음감이라서 되게 잘 듣는데 들리지만 적지 못하는 거예요. 그거는 훈련이 안 돼 있어서예요. 굉장히 많아요. 다 듣고 따라도 노래할 수 있지만 적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건 아무도 봐주지 않죠. 그리고 실수도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연습을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1차가 끝나고 2차 시작할 때 한 번쯤은 내가 시창청음 연습을 해보셨어야 돼요. 그리고 못하시는 분들은 계속 하셨어야 되고요. 자, 그리고 나서 우리 1차 끝나고 또 만났네요 하셔야지. 아, 선생님 이제 오셨어요? 이제 와서 뭘 어쩌라고 라고 말은 못하지만 저는 머릿속에 계속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때 만나서 저희가 뭘 하는 줄 알아요? 정말 안 되는 선생님들은 선생님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마지막 마디의 쉼표가 4분음 편집 그거 하나라도 0.3점 챙깁시다. 이런 슬픈 얘기를 하고 있어야 돼요. 근데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솔직히 말씀드리면 떨어질 확률이 정말 커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힘들고 괴로워도 1월부터 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자, 제가 이게 정말 그러면 돼요? 라고 말씀드리는데
100점을 맞는다고 제가 장담은 못 드리지만 우리의 목표는 그거예요. 정말 슬프게도 시창청음은 절대음감을 가진 사람을 따라갈 수는 없어요. 타고난 선천적인 능력인데 그렇다면 안 되면 해서라도 어떻게든 따라가야 되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수준에 그 능력을 다 발휘할 수 있게 만드는 것. 들리는 음을 일단 다 적는 게 목표고 거기에서 할 수 있는 만큼 끌어올리는 게 목표예요. 100점을 못 맞을 수도 있어요. 네. 그렇지만 반드시 늡니다. 이거는 제가 계속해서 선생님들을 만나오다 느꼈어요. 그리고 제가 중고등학생들 입시하는 학생들을 많이 가르치는데 지금도 입시 레슨을 하고 있고요. 가장 시창청음의 그 향상 속도가 빠른 집단이 여기더라고요. 정말 신기하게 어린 학생들이 그럴 것 같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왜냐면 너무 절실해서.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아, 하면 걔 오르는구나. 그런데 우리가 운동하는 것과 똑같아서 실기와 똑같아서 이렇게 비례곡선을 그리지 않고 계단형이에요. 어느 날 안 들렸는데 갑자기 들려. 갑자기 돼 하는 그런 계단형의 곡선 그 레벨을 그리기 때문에 좀 참으셔야 돼요. 그래서 정말 힘들지만 참아야 돼요. 제가 위로는 해드릴 수 있어요. 하지만 그래도 가자. 그래도 계속 끌고 가요. 제가 시창청음 할 때 항상 말씀드리는 게 좌절은 할 수 있지만 포기하면 안 돼요. 이건 사실은 제 말이 아니고 희소학원 화장실에 앉아서 문을 딱 닫고 글귀를 봤는데 좌절은 하되 포기하지 마세요 해서 제가 그걸 외워갖고 와서 강의실에서 말씀드렸어요. 너무 좋은 말이죠. 정말 시창청음에 해당돼요. 좌절은 할 수 있지만 포기는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작년 한 해 필라테스를 시작해서 했는데 제 별명이 15도였어요. 왜 15도냐면 다리가 15도밖에 안 벌어지는 그런 대단한 사람이었는데 필라테스 선생님이 자꾸 저보고 다리를 이렇게 하세요. 그런데 그냥 제가 그게 돼요? 그러는 거예요. 선생님이 어차피 올려야 될 다리 지금 올리세요. 그러시는 거예요. 딱 그게 어차피 하셔야 될 거 그냥 참고 합시다. 제가 그 마음은 알아드릴게요. 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하나 더 말씀드리면 그 마음 어떻게 하냐. 선생님 정말 절대음감이고 그러니까 그렇게 작곡가 어려운 입시 다 해내지 않았냐. 하지만 제가 완벽한 상대음감이었어요. 약간 어렸을 때 훈련에 의해서였는데 제가 보는 학교는 너무나 어려운 절대음감을 시험 보는 학교여서 그걸 극복해내야 돼서 제가 정말 레슨도 많이 받고 너무너무 울면서 진짜 많이 울었어요. 구석에서. 그리고선 해냈지요.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된다는 거는 압니다. 근데 너무 어렵다는 것도 알아요.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은 위로해 드릴게요. 하지만 위로만 해드리고 끌고 갈 겁니다. 그러니까 잘 저랑 함께 가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갈 건지 간략하게 말씀드릴게요. 1, 2월은 진짜 기초예요. 1, 2월은 정말 악보를 처음 그려보시는 분 많아요. 작곡가가 아닌 이상은 거의 대학 때는 했지만 그게 뭐였더라. 나는 너무 싫어서 그냥 거의 안 했어. 이러시는 분들 너무 많아서 아주 기초. 사보의 기초는 완벽히 익힐 겁니다. 악보를 그리는 것의 기초. 생각보다 되게 이상하게 그리시는 분 많은데 거기 다 감점이에요. 그래서 악보 잘 그리는 법, 완벽, 마스터. 그리고 아주 기초적인 것을 1, 2월에 합니다. 자, 그게 기본반이에요. 그리고 나면 3, 4, 5, 6. 4달 동안 끌고 가는데 길지요. 이렇게 가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기본에서 완벽히 다뤄야 될 내용이 너무 많아서 나눌 수가 없어서 차근차근 꼼꼼히 쭉 끌고 가기 위해서 제가 15주나 긴 강의를 만들었어요. 이게 더 효과가 좋더라고요. 제가 그 전에 강의를 좀 더 쪼개보기도 했었는데 그래서 올 한 해도 이렇게 끌고 가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나면 7월에는 잠시 여러분이 얼만큼 향상했는지 테스트하는 모의고사가 있어요. 그리고 나서 음을 굉장히 잘 들으시는 절대음감 선생님들이 이제는 나타나셔야 될 시기예요. 7월에. 그리고 계속 하셨던 분들은 갑자기 레벨업해서 7, 8월 달에는 실전 난이도를 근접할 수 있을 만큼 1강부터 쭉 따라가서 8강까지 어려운 단계까지 갑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8, 9월이죠. 네, 9월에 이제 모의고사 안녕 우리는 2차 시험 볼 때 만나요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갔더니 어떤 선생님들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선생님 청음이 너무 재밌어졌어요. 근데 솔직히 이게 재밌을 일이야? 제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재밌을 일인가? 너무 괴로웠는데. 근데 이제 못 적다가 한 개씩 적으니까 그런 재밌는 선생님들은 인강 선생님들 특히 강의 업로드 되면 바로 적고 하시더라고요. 재밌을 수 있다는 말을 들을 수 있다는 걸 제가 알았어요. 네, 그런 분도 계셨고
그래서 일단 걱정 마시고 포기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역을 바로 정할 수도 없고 지역에서 올해처럼 안 뽑는 지역이 나타났을 때 너무 난감했기 때문에 일단 준비는 하셔야 돼요. 네, 그래서 그렇게 시청청은 말씀드리고 저랑 1월부터 계속 8월까지 9월까지 함께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화성학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자, 이것도 화포자라고 얘기할 만큼 포기하시죠. 근데 포기를 했더니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왜냐면 점수차가 너무 커서 화성학 포기하면 시험 보시지 않으셔야 돼요. 그냥 직구를 제가 날려드리는 게 여러분 마음을 편하게 해드리는 겁니다. 그러니 마음을 포기하시고 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너무 어려워서 못하겠어요 하시는데 제가 고민을 했어요. 왜냐면 저는 전공자들을 가르쳤기 때문에 이 정도로 모르시는 분들을 어떻게 가르쳐야 될지를 고민했지요. 그래서 아주 기초적인 것부터 나가기로 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화성학을 하기 전에 뭘 아셔야 되는지 아세요? 악전 파트에서 반드시 알고 오셔야 되는 게 있어요. 악전 파트의 일부를 마스터하지 못하면 화성학이 시작을 못해요. 첫 번째 음정, 음계, 관계조. 이들 간의 관계를 모르면 화성학이 외계어입니다. 그래서 제가 1, 2월에 기초를 끌고 가면서 기초를 끌고 갈 때는 백병동 선생님의 가장 유명한 개론서죠. 제가 학교 다닐 때 저는 백병동 선생님께 배웠고 백병동 선생님 TA도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가까이 뵌 너무나 존경하고 너무 멋있으시고 훌륭하신 선생님인데 우리 모두 다 그 책으로 공부했잖아요. 거의 대부분. 그래서 그 책으로 저희가 1, 2월에 개론서를 제가 그 책에서 문제를 뽑아서 함께 공부해요. 그런데 악전 중에서 모르는 게 있으면 나갈 수 없어서 제가 1, 2월에 악전 파트 특강을 엽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해에 특강 맛집을 열려고 해요. 특강을 4개나 준비했어요. 그 중에 첫 번째가 악전 특강이에요. 그래서 악전 특강, 여러분 제 강의를 뭐 안 들으셔도 좋은데 특강은 꼭 들으세요. 여러분을 위해서 그냥 안타까운 마음으로 재밌게 준비해 볼 테니까 악전을 들으시고 1, 2월에 기초를 다지시면 됩니다. 자, 그럼 할만하실 거예요. 해볼까 하는 마음이 진짜 드실 거예요. 저는 일단 어렵게 다가가지 않기 위해서 제가 3년 전에 아이패드를 구입해서 직접 악보에 써가면서 여러분하고 같이 가요. 그때 훨씬 효과가 좋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솔직히 말하면 피아노를 그렇게 잘 치지는 못해요. 그래서 사성부, 화성의 예를 다 들려는 드리지만 악곡에서 나온다. 그러면 바로 유튜브를 연결해서 틀어드립니다. 그래서 일단은 실음을 듣고 가요. 그러면 여러분이 이해가 훨씬 빠르시더라고요. 자, 그래서 저만의 장점, 아이패드를 이용한 여러분과 함께 가는 멀티미디어 강의, 그리고 소리를 파악해서 여러분의 이해를 빠르게 돕습니다. 자, 그래서 3, 4월, 3, 4, 5, 6 길게 끌고 가죠. 자, 3, 4, 5, 6이 지나면 여러분 화성학 책 덮고 안 여셔도 될 만큼 자세하게 꼼꼼하게 하실 수 있어요. 진짜로 그리고 나서 실전반에 가시면 자신 있게 푸시더라고요. 왜냐면 제가 안 넘어가요. 진짜 꼼꼼하게 가르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이거예요. 자, 수학 선생님, 너무나 좋은 선생님, 제가 너무 좋은 선생님이라고 말하는 건 아니지만 일단 저는 할 만큼 열심히 하지만 어떤 선생님이 진짜 꼼꼼하게 가르치는데 근해 공식을 가르쳤어요. 그 주에 배운 근해 공식, 근해 공식이 있구나 하고 그냥 문제를 풀어볼까? 풀리나요? 근해 공식 외우셔야 되죠. 화성학은 암기 과목입니다. 일정 부분 암기 과목이라서 반드시 암기하셔야 돼요. 그래서 암기하시고 본인의 노력이 없이는 화성학은 그 다음 주에 만날 수 없어요. 그 주에 배우면 그 주에 암기하고 그 다음 주에 만나고 요것만 잘 따라와 주시면 그 다음에 복습은 그냥 실전반을 하시면서 돌려보시면 되고 왜 되지? 그리고 제일 재밌어지는 과목이 화성학이에요. 왜냐면 외우는 과목은 잊어버리면 짜증나는데 화성학은 한 번 마스터하면 잊어버려지지가 않고 계속 문제가 풀리거든요. 그리고 음악을 들을 때 여기 증류화음이야 안 들릴 것 같죠? 들려요. 왜냐면 제가 계속 들려드리거든요. 그래서 베토벤의 운명에 따다다단 딴딴 거기 증류화음이 나와. 이 시험에 너무 자주 나오는 부분이라 제가 했어요. 이걸 아시게 되면서 화성학이 재밌다는 문자를 저한테 막 보내셔서 그건 좀 이해할 수 있어요. 제가 시청청음이 재밌을 일이야? 했는데 화성학은 재밌어요. 제가 처음에 시작할 때 여러분 화성학 진짜 재밌어요. 저는 화성학을 너무 사랑해요 하면은 막 웃어요. 그렇죠. 웃으라고 했어요. 근데 진짜 재밌어요. 같이 웃어요 나중엔. 그러니까 여러분하고 그래 재밌어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수준까지 함께 가고 싶습니다. 그래서 또 길게 가요. 14주 동안. 그래서 여러분하고 즐겁게 같이 갈 겁니다. 중간중간 특강 맛집에
네, 그 맛집 구경을 꼭 오시고요. 중간에 반응계적 화성, 그리고 전조, 너무 못하시는데 전조 못하시면 시험 못 보세요. 전조만 모아서 하고요. 그 다음에 후가. 자, 대위법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16세기 대위법은 안 나올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제가 음악사 안에서 같이 다뤄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사실은 저는 안 다루고 18세기 대위법은 교과과정에 있고 교육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명시가 돼 있기 때문에 후가와 18세기 중요한 대위법적인 그런 개념들을 다루는 특강을 합니다. 그래서 그 후가 특강도 챙기시고요. 자, 그래서 1년에 4번 있는 특강 맛집을 꼭 들리시길 바랍니다. 신청하시면 무료예요. 네. 여기서 공개를 해드리니까 1년 동안 꼭 찾아 들으세요. 그걸 중간중간 하면서 심화반이 끝나면, 이게 심화반이에요. 끝나면, 자, 7월 동안 제가 왜 화성학반을 안 여냐면, 한 달 동안 여러분 정리하셔야 돼요. 그래서 자료를 보고 간단히만 정리하셔도 돼요. 그러면 8, 9월 달에 제가 교과서와 개론서화에 나와 있는 중요한 시험에 나올 악곡들을 쫙 뽑아와요. 그래서 그 악곡들을 가지고 우리가 실전 문제로 들어가고, 기출은 언제 풀어요? 기출은 그때 풀어요. 그때 악곡 분석하면서 기출을 같이 끼워서 풉니다. 그래서 기출반 가서 푸시고 여기서 또 들으셔도 돼요. 기출은 많이 보실수록 좋거든요. 자, 이렇게 되면 진짜로 화성학은 돼요. 여러분이 화성학은 놓지 않으시면 완전 되고요. 시창청음은 놓지 않으시면 할 수 있을 만큼은 돼요. 완전 된다고 못 말해요. 자, 이거의 차이예요. 그리고 제가 중요한 얘기를 빠뜨렸는데, 시창청음에서 지역의 문제예요. 선생님들마다 견해가 다른데 저는 지역을 나눠서 시창청음 공부하는 걸 반대합니다. 왠지 아세요? 제가 재작년에 경기 선생님들이 유난히 많이 봤어요. 그래서 선생님들한테 그 부분을 적어보라고 했어요. 5명이면 5명이 다 다르게 답을 적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지역 본 거 맞아? 정말 이랬어요. 자, 그러면 갖고 나온 문제에 누구의 답을 제가 믿을 수 있을까요? 못 믿어요.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8마디 듣고 나와서 저도 복귀 못해요. 한 1, 2마디, 끝마디 정도? 중간에 그거 어떻게 복귀해요? 그래서 기출문제라고 나온 정답 의미 없고요. 난이도의 문제는 솔직히 들어가면 더 어렵게 들리기 때문에 너무 어려웠어 하는 정도, 너무 어려울 때지 누구보다 얼만큼 어려웠고 라샵과 시 이렇게 그런 거 없고요. 어느 지역보다 어느 지역이 어려웠을 거다라고 추측하는 것 뿐이에요. 자, 그리고 제가 17개 시도교육청에서 시창청음 실시하는 고지하는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다 봤어요. 그런데 정말 불친절하고 모두 다 똑같이 어떻게 써있냐면 8마디의 단선율 듣고 적기. 왜 이렇게 낼까요? 언제든 변수를 두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저는 어느 지역을 봤는데 여기는 조표가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어요. 그러다 조표 내면 끝이에요. 정말 못 적어요. 그렇기 때문에 솔직히 말씀드리면 다 해보셔야 돼요. 다 해보셔야 되고, 미드로도 들어보셔야 되고, 피아노로도 들어보셔야 되고, 볼펜으로 써보기도 하셔야 되고, 마디도 그려보셔야 되고, 마디가 있는 거에 그려보셔야기도 하고. 그래서 지역을 나눠서 그것만 하는 것 너무 위험한 일이에요. 그리고 너무 시간과 노력이 아까워요. 할 거면 다 하면 다 적을 수 있는 건데. 그래서 저는 지역을 나누진 않습니다. 네, 그래서 그 지역적 특징을 포함한 다양한 문제를 다 다뤄요. 그리고 그걸 다 할 수 있으면 결국엔 어떻게 나와도 적을 수 있고, 항상 마음가짐이 어떻게든 나올 수 있어, 이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게 시창청음이에요. 그래서 지역 궁금해 하시는데 네,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 더. 화성학, 제가 한 번도 안 배우신 분들을 많이 가르쳐봤어요. 국악과 선생님들 학교 과정에 포함이 안 돼 있더라고요. 서울대를 제외한 학교에 포함이 안 돼 있고, 그 다음에 가끔 재즈 전공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전통화성학을 안 배우고 오세요. 그런데 그 선생님들도 처음부터 배워서 초수로 합격을 하셨어요. 되게 많이 봐서, 왜냐하면 서양음악 하시는 분들도 생각이 안 나거든요. 매 한 가지, 저는 그래서 1, 2월에 만날 때 화성학을 안 배운 사람들이다 생각하고 가르쳐요. 그러니까 걱정 마세요. 진짜 기초부터 하거든요. 그래서 네, 눈높이에 잘 맞춰서 가니까 걱정 마시고요. 자, 저랑의 상담은 저는 그냥 공개해요, 전화번호를. 근데 여기서 일파만파 공개할 순 없고요. 강의 시작에 여러분에게 드리는 유인물에다 제 전화번호를 드리면
등록을 하라고 말씀드리고 카톡 친구를 맺으라고 말씀드리고 언제든 24시간 질문을 올리세요. 제가 자는 시간에는 카톡 알림 끄고 자니까 걱정 마시고요. 새벽 3, 4시에 보내셔도 상관없습니다. 답은 그 다음날 드릴게요. 자, 그렇게 해서 답을 바로바로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끔 서정팀 카페에 제가 같이 가입이 돼 있어서 그쪽으로 질문을 올려주셔도 제가 같이 보니까 올려주시면 되는데 화성학 같은 거는 편의상 악보를 첨부하고 제가 아이패드로 설명을 써서 보내드리는 게 많아서 사실은 카톡 상담이 더 편해요. 그리고 전화를 하셔도 돼요. 제가 전화번호 써드린다고 했잖아요. 언제든 전화하셔도 되고 저를 만나서 붙잡고 밥 먹어주셔도 해도 돼요. 다 환영합니다. 네, 그래서 되게 열려 있으니까 걱정 마시고 그리고 첨삭 당연히 제가 합니다. 그리고 제가 아이패드를 사서 너무 적극 활용 잘하고 있거든요. 고장도 안 나요. 서비스 센터도 안 갔어요. 이 아이펜슬로 여러분에게 직접 쓰고 연애편지도 되게 많이 써요. 그래서 되게 많이 늘었네요. 선생님 되게 뭐 기뻐요. 그러면 선생님들하고 그런 교감이 되게 좋은 것 같더라고요. 중고등학생들은 되게 무미건조해요. 특히 남자애들. 네. 근데 그런 아이들을 가르치다가 선생님들하고 막 선생님 사랑해요 뭐 이런 거 하니까 되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열려 있으니까 언제든 저랑 대화하시면 됩니다. 제가 지금 라이브로 질문을 몇 개 받을게요. 제가 보고 네. 예, 서정팀 수업에도 화성데이가 있어요. 그런데 일단은 선생님이랑 저랑 가르치는 스타일이 다르겠죠? 네, 그런 것도 있고 저는 기출문제가 실전반에 같이 포함돼서 진도가 나가고요. 그리고 악곡 분석을 집중적으로 하는 시간이 있어요. 그리고 심화반이 굉장히 길다 보니까 이론이 굉장히 꼼꼼하게 들어가서 진짜로 그것만 보고도 작곡가 입시도 문제도 풀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봐서는. 그런 게 제 장점이라고 말씀드리고 강의 스타일이 다른 것 뿐이죠. 네, 안 다루는 내용은 없어요. 모두 다 다릅니다. 백병독 화성화 전통 화성학에 있는 맨 마지막에 병진행이라는 파트가 있는데 그건 작곡가 학생들에게만 필요해서 안 해요. 그것 빼고 바하코랄 파트도 빼고 그렇지만 저는 바하코랄 굉장히 많이 풀어요. 그렇기 때문에 네, 그냥 네, 그렇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자, 그 다음에 골든타임 있죠. 당연히 골든타임이 있습니다. 골든타임은 과제예요. 똑같아요. 그래서 시청청은 골든타임을 제가 문제를 한 10문제 정도 드리면 저한테 첨삭 게시판에 올려주시고 제가 직접 첨삭을 해드려요. 화성대위도 제가 직접 첨삭해드리고 굉장히 꼼꼼하게 설명 다 써드리려고 해요. 왜냐면 모르시는 게 보면 왜 이렇게 해서 왜 틀렸는지 이제 알거든요. 하도 많이 보니까. 그래서 선생님은 이런 부분이 부족해요. 그리고 선생님은 상대음감 같으니까 어떻게 연습하세요? 이렇게 자세하게 써드립니다. 그래서 골든타임 항상 숙제 있고요. 숙제 제출하시는 자만이 기쁨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네, 국악전공 선생님도 누구도 사실은 시청청은 서양음악 전공 선생님들도 열심히 안 들으세요. 그래서 거의 노 베이스와 가까워요. 그냥 자신이 가진 귀를 믿고 오시는데 되게 잘한다고 생각했을 때 제가 보지만 제가 봤을 때 진짜 절대음감 선생님들은 몇 안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본인이 생각하는 것과 달라요. 저는 진짜 시창청음은 1월부터 들으시라고 말씀드리고 하시면 반드시 좋아진다는 거 제가 약속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네, 이번 연도 진행 예정 특강 아까 말씀드렸는데 특강 맛집입니다. 특강 4개나 있어요. 1년에 4개. 1월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봄, 여름, 가을? 봄, 여름, 가을인가? 네, 아무튼 공지가 나갈 거예요. 일단 1월에서 2월 사이에 하나 악장부터 시작하고 그 다음 특강들 공지해드리고 수업 시간에 특강 공지해드립니다. 무료로 올라있으니까 언제든 신청하시고 들으시고요. 제 강의를 들으시는 선생님들은 특강은 무료예요. 그러니까 그 점 참고하시고 제가 특강을 되게 열심히 준비한 스타일이거든요. 그래서 특강은 꼭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제가 너무 열심히 준비하기 때문에 이거를 막 꼭 알려드리고 싶어요. 자, 강의 자료는 파일로 올려드립니다. 시창청음의 모든 음원, 수업 시간에 한 음원도 올려드리고 무제한 들으실 수 있어요. 무제한 스트리밍으로 들으실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청음 음원도 1.4배수 내에만
배수 빨리 할 수 있지만 의미가 없어요. 청음은 배수를 빨리 하는 게 의미가 없고 제 박자로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무제한 반복이 가능해서 연습하시기 진짜 좋아요. 네. 그리고 내년에 직강 꼭 만나면 너무너무 좋죠. 근데 이게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상황에 따른 거라. 그런데 제가 말씀드려요. 직강이 꼭 아니더라도 인강으로 열심히 하신 분들, 합격하신 분들 정말 많아요. 왜냐하면 지방에 사시는 분들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으시잖아요. 그러니까 더 간절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직강이든 인강이든 본인의 의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렇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시창청음은 직강이 훨씬 유리해요. 왜냐하면 늘 시험처럼 앉아서 여러분이 듣는 연습을 하시는 거기 때문에 훨씬 유리하니까 시창청음은 오실 수 있으면 오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리고 시창에 관해서인데 시창 연습은 청음만 보는 지역도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내청을 통해서 저희가 청음을 듣게 되는데 시창 연습을 하나도 안 하면 자, 음을 들었어요. 속으로 노래를 하고 내가 그 속으로 노래하고 적어야 되는데 속으로 노래가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시창을 안 해서 그래요. 그래서 시창을 하시는 것은 청음에 반드시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경남처럼 시창만 보는 지역은 청음을 솔직히 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경남 선생님들은 저랑 만날 일이 없어요. 근데 이제 2차 시험 때 제가 1대1 실기반을 열 때 그때 시창을 하러 오셔요. 그럼 그때 만날 수 있습니다. 자, 공부 요령은요. 시창 청음은 제일 중요한 건 꾸준히예요. 자, 여러분 실기하셨죠? 내가 오늘 나의 실기의 일주일 목표는 일주일 동안 50시간을 하는 거야. 그런데 이렇게 하자. 월요일 10시간. 50시간 너무 많다. 30시간을 하는 거야. 월요일 10시간, 토요일 20시간. 난 이렇게 할 거야. 토요일 4시간만 자고. 그게 낫겠어요? 아니면 7, 4, 28. 4시간씩 7일을 하는 게 낫겠어요. 4시간씩 7일이에요. 그건 여러분이 아시죠? 그래서 매일매일 조금씩 꾸준히 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 시창청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같이 공부를 하잖아요. 그러면 청음이 틀린 부분들이 있고 제가 이렇게 고치셔야 하는 부분이 있으면 그래 나 틀렸대. 다음부터 안 적으면 되지. 그러면은 다음에도 못 적어요. 반드시 다시 재생하셔서 들으셔서 그걸 다시 드러내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들었어. 이제 됐어. 하시면 그 다음에는 들으실 수 있는 거예요. 자, 이게 요령입니다. 자, 정말 재밌는 게 작곡 전공 선생님들 여기 질문이 있어요. 작곡 전공으로 대학을 졸업했는데 기억이 안 나요. 그리고 특히 작곡 선생님들이 상대음감이 많으세요. 왜 그러냐면 저도 작곡 전공했잖아요. 그게 나쁜 게 아니에요. 정말 유명한 브람스, 차이콥스키 다 상대음감이었어요. 그거는 기능을 조안해서 잘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율을 되게 아름답게 쓸 수 있어요. 차이콥스키의 선율이 아름다운 이유 중에 하나가 상대음감을 가졌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저는 칭찬해드리고 싶어요. 저의 특장점 중 하나가 선율을 잘 쓰는 거거든요. 자, 나쁜 거 아닌데 우리나라 입시가 그런 거죠. 절대음감만을 인정하는 거죠. 상대음감이 완벽하신 선생님들은 상대음감으로 가시는 게 빨라요. 지금 와서 절대음감 안 됩니다. 그런데 상대도 아니고 절대도 아닌 이도 저도 아니신 분들은 빨리 절대로 가셔야 돼요. 상대로 가는 것이 사실은 더 어려워요. 상대로 듣는 것은 굉장히 계산이 많이 필요한 작업인데 어려서부터 그냥 자연스럽게 훈련이 되기 때문에 되는 거지, 살짝 머리가 굳은 우리는 따라가기 어려워서 빨리 절대로 오시는 게 낫고, 나 완전 상대야. 듣자마자 다 개명으로만 불러. 그런 분들은 그냥 개명으로 빨리 적으시는 훈련을 하시면 돼요. 습관이라 됩니다. 자, 그리고 특히 작곡 선생님들 중에서 화성학 다 잊어버리신 분들 많은데 유리하죠. 처음부터 제가 완전 기초부터 가르쳐 드리니까 달라요. 솔직히 너무 억울하고 다른 전공 선생님들은 좀 화가 나겠지만 그래도 작곡 선생님들은 금방 따라오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선생님들도 그래요. 공부 안 한 작곡 선생님보다 1년 열심히 한 다른 전공 선생님이 더 잘 푸시더라고요. 이런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 말에 위로를 받았다는 선생님들 계시네요. 근데 선생님들 진짜 시창청음은 제가 겪어봐서 알고요. 솔직히 화성학은 저는 제가 전공자였고 화성학을 계속 잘했으니까 이해를 못했었는데 너무너무 이런저런 사람을 만나니까 되게 이해가 가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얼마나 힘든지 왜 그런지 알겠어. 내가 옛날에 가르쳐본 애가 그런 애가 있더라. 그리고 사실 그래서 공감할 수 있어요. 그리고 제가 음악교육대학원을 다니잖아요. 그러니까 주변에 유명한 선생님들이 너무 많아요. 그 선생님들이 얼마나 삶을 힘들게 살면서 맨날 자신의 자존감을 바닥으로 던지는지, 그럴 필요 없다고 제가 항상 이렇게 등을 쓰담쓰담 하지만
그거는 제가 그 힘듦의 깊이는 알 수 없죠. 그렇지만 다들 너무 힘든다는 걸 알아요. 그런데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어떻게 들리실지 모르겠지만 어떤 기쁨이 있을 때 그 전에 더 많이 힘들었던 사람은 그 기쁨이 더 큰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잘 견디시고 나셔서 나중에 얻으시는 좋은 결과는 어떤 것도 바꿀 수 없어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꿈을 향해서 나가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나중에 얻게 되는 그 기쁨을 위해서 1년이란 시간이 길기도 하지만 정말 제가 여러분보다는 오래 살았을 것 같아요. 나이가 진짜 많거든요. 돌아봤을 때 1년 정도 그냥 투자할 가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힘들 때마다 제가 위로해 드릴게요. 같이 가도록 하고 제가 이때쯤이면 이렇게 힘들구나, 저때쯤이면 너무 힘들구나. 특히 7, 8월 되면 여러분이 계속 자존감을 내던지고 계시거든요. 그때 여러분 더 많이 위로해 드릴게요. 그러니까 저랑 함께 같이 가고 저도 여러분이랑 시험 공부 하듯이 준비할게요. 그래서 더 많은 자료, 더 다양한 자료를 가지고 올 수 있도록 노력하고 싶습니다. 오늘 참 더 질문 같은 거 있고 상담하시고 싶은 건 서정팀 카페 이용해 주셔도 되고요. 학원에 연락 주세요. 그럼 제가 학원에서 통해서 연락 받아서 제가 개인적으로 전화를 드릴 테니까 저 되게 열려있는 사람이고 별로 안 무서워 보이지 않아요? 사실 별로 안 무서워해요. 저희 애들도 저를 안 무서워하는 게 되게 딜레마인데 그래서 그냥 언제든 열려있는 사람이니까 언제든 상담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저 되게 짧게 하려고 그랬는데 또 길어졌어요. 여러분 너무 힘드실 것 같아요. 앞에 서정팀까지 같이 들으시고 하셔서 여러분 다시 내년에는 어떤 얼굴이 앉아있을까 직접 보면 참 좋겠지만 못 뵙더라도 인강에서 만날게요. 그리고 저의 첨삭지를 통해서 같이 연애 편지를 쓰도록 하죠. 네, 여러분 고생 많이 하셨고 다짐 많이 하시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가 꿈을 향해 간다는 그 마음으로 기쁘게 1월부터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수고 많이 하셨고 앞으로도 만날 수 있으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